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게 무엇인가요? 여권? 짐? 아니면 현지 맛집 정보? 저는 화장실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어릴 적부터 화장실은 저에게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공간이었으니까요. 오늘은 그런 제가 한국을 여행하며 겪었던 놀라운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제 장은 말 그대로 폭탄 같았습니다.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니 항상 조심해야 했어요. 특히 8살 때 장이 너무 약해서 큰 수술을 받았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그때 창문 밖으로 보이던 밝은 햇살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다른 아이들은 뛰어놀고 있었겠지만 저는 침대와 화장실을 오가는 데만 하루를 보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에도 장의 약한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놀이공원에 가거나 장거리 여행을 할 때면 늘 제 머릿속에는 근처에 화장실이 있을까? 라는 걱정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성인이 되어 여행을 좋아하게 되었지만 화장실은 여전히 제 여행의 핵심 이슈였습니다. 특히 유럽 여행은 저를 끊임없이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공공화장실 대부분이 유료인데 가격도 제각각입니다. 보통 0.5유로에서 1유로 정도지만 어떤 곳에서는 2유로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걸 왜 돈 내고 써야 하지? 라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죠. 몇 년 전 친구들과 프랑스 남부 여행을 갔을 때 일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아름다운 풍경을 보며 기분 좋게 여행 중이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큰일이다 싶어 근처 화장실을 찾았지만 전부 유료였고 저는 현금을 이미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실례합니다. 혹시 1유로만 빌려주실 수 있나요? 정말 급해서요. 수많은 사람이 지나쳤지만 다행히 한 프랑스인이 동정을 베풀어 줬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낀 수치심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음 여행부터는 화장실 비용을 미리 따로 준비하자. 또 다른 에피소드는 독일에서 있었어요. 기차역에서 긴 대기시간 중 배탈이 나 급히 화장실을 찾았는데 마침 역 내 공공화장실이 고장나 있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결국 주변 카페를 찾아가 음료를 시키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이미 배가 아픈 상황에서 음료를 마시는 것은 고역이었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제 여행의 1순위는 언제나 화장실 위치 확인하기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화장실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제 삶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행의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가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 겪었던 에피소드는 제 여행의 일부일 뿐입니다. 사실 유럽 어디를 가든 비슷한 문제를 겪곤 했습니다. 화장실 비용은 항상 따로 준비해야 했고 때로는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대규모 축제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로 들떠 있었고 저는 그 순간을 만끽하고 싶었죠.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축제에서 제공되는 임시 화장실들은 상태가 엉망이었고 근처의 공공화장실은 줄이 길어서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물도 잘 마시지 못하고 긴장된 상태로 축제를 즐겼습니다. 몇 시간을 참고 참다가 결국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그곳 화장실은 쓸만했지만 음료값을 내고도 사용료를 추가로 내야 했습니다. 이건 좀 너무하잖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그 순간엔 불만을 제기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일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도시 곳곳에 있는 공공화장실 중 몇 곳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했지만 그만큼 비용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화장실이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운 나쁘게 잘 관리되지 않은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는 차라리 비용을 내고도 후회한 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야외에 설치된 특이한 스타일의 공중화장실은 저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정말 사람을 위한 시설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여행이 끝나갈 즈음엔 모든 계획이 철저히 화장실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현지 음식, 그건 나중 문제야. 지금은 화장실이 먼저야. 제게 있어 여행은 자유와 즐거움이 아니라 늘 화장실을 찾아 헤매는 고된 여정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저는 어디에도 완벽한 화장실은 없을 거야라고 단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나라랑 비슷하겠지 뭐. 화장실도 결국 돈을 내야 하고 상태가 안 좋을 거야. 하지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항의 화장실은 너무나 깔끔했고 이용료는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공항이라서 이렇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여행이 시작되면서 한국의 화장실 문화는 저를 점점 더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화장실은 또 하나의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역은 도시의 중심이자 이동의 허브로 사람들이 항상 붐비는 곳입니다. 자연스럽게 저는 지하철역 화장실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아 더러울 수도 있고 줄을 서는데 시간을 허비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첫날 명동역에 도착했을 때 제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은 호텔처럼 잘 관리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들어가는데 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특히 제가 깜짝 놀랐던 점은 장애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넓은 화장실 칸과 손잡이,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낮은 세면대까지 있더군요. 와, 이런 세심한 배려가 다 있다니.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의 화장실마저도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의 화장실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무언가를 주문해야만 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카페에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맥도날드, 그리고 작은 개인 카페들까지 전부 말이죠. 그곳의 화장실은 늘 깔끔했고 비누와 화장지도 넉넉하게 제공되었어요. 특히 한 번은 너무 급해서 패스트푸드점에 뛰어들었는데 직원은 저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이용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나라에서는 화장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과 시장 근처 화장실에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서울 근교를 여행하면서 들렀던 작은 전통시장에서는 제가 평소 자주 가던 유럽의 시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시장 주변 공중화장실은 보통 유료이거나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통시장 근처 공공화장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청결 상태가 완벽에 가까웠고 시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입구에서 친절한 관리 직원이 인사를 건네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실 관리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다니. 또한 공원이나 야외 관광지에 설치된 공공화장실 역시 저를 계속 놀라게 했습니다. 보통 야외 화장실은 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최신식 화장실이 흔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공원 화장실에는 비데와 자동 센서 시설까지 설치되어 있어 제가 이탈리아에서 보던 화장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여행이 길어질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의 화장실 문화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깨끗하고 편리하다라고 느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한국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공간에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다니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단순히 한국의 화장실이 깨끗하다는 점만 감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공시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용하는지를 점점 이해하게 되었어요. 한 번은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쇼핑몰 화장실은 당연히 깨끗하리라 생각했지만 제가 들어가 본 화장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 향긋한 방향제, 거울 앞에 준비된 핸드크림과 종이 타월까지 있더군요.
마치 고급 호텔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 모두 화장실을 깔끔히 사용하고 나갔어요. 이건 시설의 문제만이 아니구나. 사람들의 습관도 다르구나. 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깨끗한 화장실 문화를 만드는 건 단순히 시설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유럽에서는 공공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흔히 지저분한 상태를 마주하기 일쑤입니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지역에서는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용 후 기분이 더 나빠질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이용자들이 기본적으로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번은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한 중년 여성이 휴지통 주위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직원인 줄 알았는데 그분은 그냥 일반 이용자였어요. 공용 공간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깨끗이 써야 한다. 라는 의식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았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었습니다. 여행 중간에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탈리아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은 보통 무료가 아니며 관리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휴게소 화장실도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버스가 정차한 휴게소에서 들어간 화장실은 또 한 번 제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이 화장실은 너무나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벽에는 작은 아기 의자를 걸어놓는 배려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휴게소마다 테마를 달리해 디자인을 꾸민 화장실도 있었는데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나라의 화장실은 예술 작품 수준이구나. 한국에서 화장실은 단순히 필수적인 시설이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라는 점이 계속 느껴졌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감동은 단순한 놀라움에서 끝나지 않았고 점점 한국 사람들의 생활 철학에 대한 깊은 존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화장실 경험은 단순히 편리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하며 예기치 않은 문화적 차이를 마주했고 그 안에서 뜻밖의 재미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의 지하철역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세면대 근처에서 있었던 작은 해프닝은 잊을 수 없습니다. 비누 디스펜서를 처음 본 저는 당황한 나머지 한참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누르거나 돌리는 방식이 아닌 센서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뒤에 사람이 줄을 서 있었어요. 줄 선 사람이 제게 웃으며 센서예요. 손만 가까이 대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는 머쓱해져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 작은 일이 오히려 사람들과의 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분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보고 한국의 공공시설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공공화장실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사람들이 모두 신경을 쓴다며 자부심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한국의 화장실 문화가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배려로 만들어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스타벅스 화장실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문이 잠긴 줄 알고 열쇠를 요청하러 카운터로 갔지만 사실은 제가 문을 당길 방향을 잘못 잡았던 거였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문은 밀어서 여는 거예요 라고 알려줬고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 후 화장실을 나오는 길에 다시 만난 직원은 괜찮으세요? 한국 화장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라고 친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짧은 순간조차도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서울 근교 전통시장에서의 화장실 경험도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시장 구석에 위치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한 관리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하시던 그분은 제가 고맙다고 인사하자 환한 미소로 화답하셨습니다. 이용객들이 깨끗하게 써주니 저도 즐겁죠. 여행 잘 다니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저는 화장실 하나에도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가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곳은 자동차 휴게소 화장실입니다. 서울에서 외곽 지역으로 가는 도중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렀는데 그곳의 화장실은 그야말로 호텔급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과 현대적인 인테리어는 물론 수유실과 아기 기저귀 교환대까지 갖춰져 있었죠. 특히 기억나는 건 화장실 입구에 놓인 무료 핸드크림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이런 게 진짜 무료로 제공된다고? 여행객들을 위해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이런 작은 에피소드들은 단순히 웃긴 실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조차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배려를 느낄 수 있다는 건 제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행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나라를 보는 것 이상의 경험이었습니다. 화장실이라는 어찌 보면 사소한 공간에서조차도 제가 느낀 감동은 특별했습니다.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은 물론이고 한국 사람들의 배려와 친절함이 제 여행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화장실은 단순히 깨끗하고 무료라는 점을 넘어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생활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늘 걱정거리였던 화장실 문제가 한국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화장실은 쉽게 찾을 수 있었고 그것도 최고의 상태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 화장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한국에 와서 처음 느꼈습니다. 한국 화장실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시설의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의 배려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공공화장실에서 만난 관리인들의 따뜻한 미소,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편의점 직원, 그리고 작은 실수에도 웃어 넘겨주던 사람들까지. 저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녹아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지역 사회가 이런 편의시설을 얼마나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공공시설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규정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권리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제 저는 유럽으로 돌아가도 한국에서 배운 경험을 잊지 않을 겁니다. 한국의 화장실 문화는 단순히 제 여행을 편안하게 만들어준 것을 넘어 제 삶의 작은 스트레스를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한국의 화장실은 단순히 화장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과 문화를 보여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의 화장실 문화를 통해 느낀 감동과 특별한 경험을 나눠봤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느낀 큰 배려와 편안함이 제 여행의 색깔을 바꿔놓았는데요. 여러분도 한국을 방문한다면 꼭 공공시설의 숨은 매력을 직접 경험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한국의 특별한 문화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